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윤희입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전형적인 금요일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약세로 마쳤습니다. 외국인만 샀지 개인과 기관은 팔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제 10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던 코스닥만은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다음 주는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다음 주 시장에 관한 종목과 또 시장 분석,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모두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란 코너와 전문가끼리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은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배틀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가 1부에서 마련이 되는 코너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2부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장을 위한 공략 종목, 홈런주도 2부에서 공개되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출발해 볼 텐데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 먼저 모셔볼게요. 고승환, 이상원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장기가 있으실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 1억,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각자의 포트를 매일 짜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수익률의 중간 집계가 진행되고요. 월간으로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까지 뽑게 됩니다. 자, 고승환 그리고 이상원 전문가님 오늘 여러분들의 멘토를 자청하셨는데요. 먼저 고승환 전문가님부터 상세 프로필 소개 받겠습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자, 먼저 시장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업앤다운부터 출발을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미국 시장이 사실은 지표 4개가 전부 다 부진했는데도 일부 특별히 IT 기업들의 실적 좋은 것을 보고 시장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뭔가 좀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나 보다. 미국 시장이 가니까 우리도 가겠구나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어제 만약에 이슈거리가 뭐 유럽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지표가 정말 호전에 대해서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면은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반영이 됐을 텐데 일단 이 미국의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저녁에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확인하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매도를 보여줬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소폭이나마 좀 전환이 됐던 부분에서 시장이 이제 1800선 지지에 대한 여부와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오늘 밤 이후 재무장관 회의 결과도 봐야 되겠네요. 그나저나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이 내려오는 21선과 조금은 반등하는 코스피가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에 도달을 했다면서요? 예, 일단 뭐 전일이 같은 경우에는 11선을 아침 동시효과부터 돌파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저항선을 돌파해줬지만 오늘은 아시다시피 동시효과에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출발, 결국 실망 매물과 경계 매물이 동시에 출현되면서 기관들 쪽이죠. 결국 하락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저점 확인 작업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시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특히 뭐 유로 재무장관도 중요하지만 바로 오늘 밤 미국의 옵션 만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그동안 주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하방 쪽의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오늘 중국이죠. 중국이 선물 만기를 맞아서 결국 마지막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듯이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도 미국 증시에서 분명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단기적으로 미국도 뭐 다우가 5월선에 걸쳤다고 하고 오를 만큼 일단 오를 자
자리 보여줬습니다. 파생 쪽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뭐 글로벌 증시지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업종별 특징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되는 쪽은 되고 그렇죠? 예. 저 경기주들 하면 대표주 되는 것이 바로 화학과 조선인데요. 화학주들은 이번 주 나름대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안정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지만 조선주들은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다시 말해서 조선주의 최고의 1인자인데 주중이었죠. 현대차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면서 좀 회사에 좀 도움이 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 이런 것도 모두 다 숲으로 돌아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 즉 극과 극을 좀 달리는 그런 두 종목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반면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정밀화학, SKC 화학주들은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 내내 빠지면서 거의 한 7% 가까이 이번 주 내에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은행주도 또 CD금리 담합 악재가 불거지면서 오늘까지도 반등에 성공을 못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는 뭐 또 지나갔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다음 주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일단 한 주의 첫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월요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고승환 전문가님. 네, 저는 상승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오를 것이다. 자, 이상원 전문가님은요? 네, 하락 쪽에 무게 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지난주에도 고승환 전문가님이 상승 그리고 이상원 전문가님이 하락 이렇게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오신 건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예. 일단 뭐 21선에 대한 저항은 있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하락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훈 전문가님 먼저 얘기 들어보죠. 예. 자,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일단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네. 2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물 압박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오늘 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 쪽에 무게중심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뭐 앞에 고승환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현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척 했지만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선물 쪽에서 또다시 오늘 매도를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하면서 일부 미결제 확정이 축소되면서 환매에서 들어왔지만 오늘 또다시 미결제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승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반등, 결국 당분간은 저점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저점 확신은커녕 저점 확인이 아직 더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800을 다시 깰 수도 있는 다음 주 시장이에요? 예, 저는 1800선 언제든지 두들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진바닥인지 아닌지 두들겨 봐야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특히 뭐 이번 주 수요일 날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장중에 북한에 대한 뭐 원수 얘기 나왔는데 왼수입니다. 왼수. 예. 이런 얘기 때문에 나왔는데 중대 발표. 점심도 못 먹게 예, 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더 밀었는데 결국 장중에 1800선이 종가상 이탈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당분간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800이 깨지면 사면 되나요? 예, 종목별로 좀 틀리겠지만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경기에 대한 그 대표주 중에서는 화학주들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지만요. 조선주는 현대중공업이 터닝하는 것을 좀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역시 전차 군단의 대표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나름대로 이번 주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10만 원대의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화학주가 당분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안전하게 전반적으로 섹터를 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1800 깨졌을 경우 화학주 정도가 되나 봅니다. 자, 고승환 전문가님 이제 긍정적인 얘기 해주실 거죠? 21선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오늘 21선을 돌파 못하고 좀 밀리는 흐름이 형성이 됐지만 주말 사이에 미국 쪽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면 오히려 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21선이 저항이 아닌 지지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독일 연방하원에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1천억 규모에 대한 이 승인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좀 전해진다라면은 충분히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이제 거래를 보게 되면은 4일 정도 꾸준하게 좀 증가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가 이제 코스피 거래가 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얼어붙어 있던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강력한 한 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흐름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웹에 대한 성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던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씩 녹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에 대한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따라서 천천히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대신 아직 뭐 강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 네. 큰 뭐 급등이나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좀 서서히 개선되는 흐름. 주말에 미국장에서 좋은 얘기가 나면 월요일 날 좀 출발부터 괜찮을 것이다. 좋은 얘기라 하면 뭐 특별히 염두에 두는 그런 소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유럽에 대한 문제들을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좋은 얘기는 하나씩 던져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된다라면 부산까지 가자라는 의견을 내놓지만 뭐 기차를 탄다던가 네. 비행기를 타고 간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하나하나 지금 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등을 한번 보여줬다가 이제 다시 그게 차익 매물로 추대가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버냉키 발언 같은 경우도 이제 QE3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언젠가 할 거다. 하지만 언제 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호재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제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이나 하나하나 이제 해결의 실마리의 논의가 좀 진행이 된다라면은 급등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그만큼 좀 얼어붙어 있던 심리가 서서히 좀 녹아지는. 그리고 7월 이제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투매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흔들림이 좀 많았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조금 그 부분들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도 조금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개인적으로도 더는 좀 시장이 출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과연 정말 월요일장은 예측대로 흘러갈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분의 오늘장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얘기 이어서 들어볼게요.